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 특강의 유시연입니다. 세종대왕은 좋은 책을 만나면 100번을 읽고 100번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은 책을 읽으면서 작가의 생각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죠. 동서양의 세계적인 위인들의 삶 뒤에는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영어 교육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영어 독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또 다른 눈을 여러분들께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마표 영어 특강 자면초등학교의 김연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는 저희 엄마표 영어 특강 처음으로 저희가 강사분으로 모시는 것이라서 어린이들을 직접 대하면서 영어 독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좀 남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고 또 그 책 읽은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굉장히 즐겼거든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유의미한 상황 속에서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서 그리고 스토리텔러가 돼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나 영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언어를 언어 자체로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는 보다 유의미한 상황 속에서 넣어서 가르쳤을 때 학생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우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 동화를 영어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상황을 유도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어떤 강의가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서 김연아 선생님께서 어머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 먼저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영어 동화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개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앞서서 앞으로 어떤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할 건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동화를 활용한 영어 수업의 어떤 필요성, 그것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먼저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동화를 왜 활용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스토리텔링하고 리딩 얼라우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차이점을 배웠으니까 제가 직접 스토리텔링하고 리딩 얼라우드를 시연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거구나 그런 사실을 또 아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영어 동화를 어떻게 선정할 수 있나 라는 선정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동화 지도의 실제를 제가 수업 시연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먼저 영어 동화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냥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혹시 어렸을 때 언제까지 기억이 나세요? 한 5살? 7살? 저는 한 4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 게 있거든요. 4살, 5살 때.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죠. 근데 그 기억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딱 나는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엄마가, 이게 동생이 이제 바로 남동생이 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 딸이었고, 아빠가 또 10남매의 둘째 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항상 이제 그 밑에 그 시동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 이렇게 막 또 뒤치다거리도 하셔야 되고, 뭐 고모 숙제까지 해주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와는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생일날이었던 것 같은데 아빠가 이제 선물로 그 컬러 텔레비전, 그때 제목이 컬러 텔레비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제목의 그림 동화책을 한 지를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제가 너무 고마웠고 기뻤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다 보니까 굉장히 그림도 예쁘고 그런데 이제 엄마가 매일매일 그 동화책을 한 편씩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읽었던 책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목이 뭐였냐면 양치기 소년이라는 잘 아시죠? 그 동화책이었어요. 근데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엄마가 그 얘기해주는 걸 들으면서 야 정말 나는 거짓말하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그런 확실하게 각인을 받았고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가 매일매일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책을 펴놓고 한 개씩 꼭 들려주셨거든요. 하루에 한 개씩은 꼭 들려주셨는데 제가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았고 엄마랑 대화할 수 있는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꼭 그 동화책을
제가 듣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한테 항상 이제 심부름 시키거나 뭐를 시키고 싶을 때는, 동화책 읽어줄 테니까 뭐 해라. 이렇게 시키셨어요. 그러면 저는 딴 때는 안 하다가 그 동화책 읽어준다는 말에 어떤 심부름이든지 마다 않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계속 어머니께서 이제 그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하였습니다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동화책을 이렇게 손으로 좀 짚어가면서도 읽어주셨거든요. 근데 어머니 말로는 그때 막 너무 이렇게 귀찮고 힘들어서 대강 읽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강 읽었건 재미나게 읽었건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았고, 어느 날인가는 하였습니다라는 글자 앞에서 엄마가 하였습니다 읽으시는데 전율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글자가 하였습니다라는 글자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그 사이트 월드라고 그러죠. 눈으로 보면서 익히는 글자. 하였습니다라는 글자를 읽게 되면서 그 다음에 하나 두 개씩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글자도 익히게 되고 또 다른 글자도 익히게 되고, 근데 저만의 비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혼자서 동화책을 읽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엄마한테는 이제 계속 비밀에 붙였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시간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계속 거짓말처럼 속이고 이제 엄마한테 계속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걸 들키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읽게 되었는데, 어쨌든 그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저를 많이 지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영어 동화를 지금 제가 말했던 건 영어 동화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제가 모국어를 익혔을 때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모국어를 익히는 과정도 언어를 익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영어를 익히는 과정도 그거랑 약간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을 제가 생각하고 싶은데, 첫 번째가 바로 동화와 언어 발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유일하게 엄마랑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그렇지, 만약에 동화책으로 엄마랑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밥 먹었니? 이거 맛있니? 집에 저희 가서 뭐 사올래? 그냥 이런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화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동화책엔 너무너무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제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익힐 수 없는 다양한 어휘를 또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풍부한 언어 사용 환경에 노출을 시켜줄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 상황이 EF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딱히 아이들이 영어를 마음 놓고 영어의 바다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너무너무 좋은 조건이라서 매일매일 원어민 선생님과 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런 상황에 노출된 아이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영어 동화책이라는 거는 또 다른 영어의 바다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할 땐 언제든지 그 동화책을 꺼내서 또 읽어보고, 내가 좋아할 땐 언제든지 그 오디오를 틀어서 그 내용을 들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또 다른 영어의 바다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흥미있는 상황 속에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개정교육과정, 제가 이제 선생님이다 보니까 요즘에 개정교육과정이 이제 나와서 그걸로 가르치고 있는데, 개정교육과정에서 수학도 이야기 마당이라는 코너가 새로 추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과학도 글쓰기, 과학 글쓰기가 또 중요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에서도 읽기 쓰기가, 말하기 듣기가 예전엔 너무너무 강조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읽기 쓰기의 중요성도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왜 이야기들이 이토록 중요시 되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더라도 그냥 따로 떼어져서 그냥 그거야 라고 배우는 것보다는 그 내용을 보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상황으로 싸서 어떤 상황 속에서 배울 때 훨씬 더 잘 기억을 하고, 그쵸? 훨씬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동화 속에서 언어를 익히게 되면 아이들이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와 함께 익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듣고 싶고 또 연습하고 싶고, 그런 기회를 아이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동화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화와 정서, 사회성, 사고력 발달이에요. 제가 아까 양치기 소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이제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
아무래도 이솝우화라든지 그렇게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같은 경우는 나쁜 짓을 가르치는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돼요. 그러면 너무나도 어렸을 때 그걸 제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그냥 진실인 거예요. 아, 세상은 이렇구나. 착하면 나중에 다 좋은 선물을 받고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인상을 강렬하게 제가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한글은 좀 일찍 떼긴 했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는 그닥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반 학생들이나 또 언제든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걱정하지 말아라. 선생님도 옛날에 공부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훌륭한 선생님이 되었다. 꼭 이렇게 그 말을 언급을 해줘요. 이제 그렇듯이 이 동화책 내용에서 제가 이제 인성 발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잠깐 놓쳤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공부는 못했지만 굉장히 인성이 좀 착실한 아이로 선생님들께 조금 인정받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생활 통지표에 보면은 이 학생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뭐 이렇게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내용이 꼭 써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왜 그렇게 정직하고 바보같이 그렇게 생활했나, 그런 걸 돌이켜 봤을 때 혹시 내가 그 동화책 속에서 교훈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동화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도 얻을 수 있고 정서적인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 동화책이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의 삶이 묻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래동화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또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전래동화가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의 동화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아까 이제 봤을 때 세계 여행을 하지 않아도 동화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자재가 되고, 저는 또 어렸을 때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아, 나도 미래에 이 나라에 꼭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꿈을 키웠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커서 이제 여행도 많이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영어 동화가 왜 필요하고 왜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언어 발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이제 정서나 사고력 발달, 그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멈추고 다음으로 reading aloud하고 storytelling, 그거의 차이점, 그리고 시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orytelling, 그 다음에 reading aloud. 이렇게 들어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우선 스토리텔링은 뭘까요? 어떤 걸까요?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대답할까요? 자, 스토리텔링은 그냥 이야기를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저녁 때 아이들을 앉혀놓고 옛날에 뭐 이랬단다 저랬단다 이런 얘기를 한 번씩은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시죠? 바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텔링이고요. reading aloud는 reading이니까 읽어주는 건데 aloud니까 뭐죠? 크게 소리내서 읽어주는 게 바로 reading aloud 활동이에요. 그리고 reading aloud 활동은 그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연구 절차를 거쳐서 나타났고, 저도 reading aloud를 통해서 영어를 잘 익히게 된 그런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하고 리딩 얼라우드는 둘 다 이야기를 활용하고 동화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점하고 차이점에서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잠깐 알아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우선 장점 보시면요. 장점부터 하는 게 낫겠죠. 단점보다는요. 우선 이제 스토리텔링은 이야기책을 엄마가 그냥 읽어주면 그냥 그 이야기는 이야기책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엄마가 읽어주게 되면 엄마 입을 통해서 나오니까 보다 더 사적인 그런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요,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엄마가 들려주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빨라요. 그렇다는 장점.